네, 시장의 메인 이슈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파워블로그, 오늘도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좀 괜찮아지는가 했더니 날씨가 다시 좀 추워진 것 같아요. 네네. 오시는 길 안 힘드셨어요? 네, 그래도 지난 1월달, 2월 초의 추위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잘 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식시장을 봐야 할 텐데 참 요즘 주식시장은 어렵습니다. 어떤 파워블로그 주제로 저희가 오늘장 준비를 해볼까요? 네, 금일 주제는 증시 답답증의 원인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최근 증시가 2000포인트 돌파 이후에 금방이라도 2200까지도 진행할 것 같았던 기분이었지만 사실상 상당히 증시가 2000포인트 전후로 답답하게 박스권만을 이렇게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최근 증시에 맞춰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1월에서 2월 넘어갈 때 각 증권사에서는 모두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전망들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고요. 요즘 주식시장 아주 답답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2000선까지도 하회를 했는데 원인을 좀 알고 싶어요. 일단 모두가 알고 있는 건 고유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유가가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 다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요. 단순하게 유가가 올라서 부담스럽다라고 분석하기에는 유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헤게모니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에너지 정보 관리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유류 소비에 대한 원유 소비에 대한 이제 지역별 섹터별 분석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아시아 섹터가 29%로 가장 높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북미 지역이 한 27%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북미라든지 서구 유럽 이런 지역들이 훨씬 더 유가 원유에 대한 소비가 많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지만 의외로 아시아 지역의 소비나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다, 디맨드가 그러네요. 많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본적으로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머징 마켓 시장,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어떤 그 매니팩처링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이제 원유 소비가 여기서 가장 조금 많이 증대되고 있었다라고 보시게 되는데 이것이 과거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2008년도부터서 아시아 지역의 소비가 전 세계 1위 지역으로 이제 섹터의 어떤 대두가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으로써 일단 아시아 지역의 소비가 많은데 그러면 어디가 가장 많으냐? 가장 많게는 일본이 가장 많은 우선순위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이 바로 한국이고요. 그 다음이 인도고 그리고 네 번째가 중국입니다. 의외네요. 그건 이제 그 지역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물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전체 원유 소비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 4개국을 지정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즉 최근 불거지고 있는 원유 급등의 기본적인 원인 자체가 이란에 대한 지정학적 위험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럼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국제적으로 이렇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한 한국도 가장 부응해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지금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 수요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란산의 원유 판매의 60%를 이 4개국이 담당하고 있고 그중에서 한국이 바로 두 번째 수요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유가 급등에 인해서 가지고 한 100불 정도의 어떤 원유 수입을 하던 것을 한 10% 이상 더 추가적인 비용을 들어가면서 다른 곳에서 대체 원유 수요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경제 상황 자체가 원유 급등에 가장 어떤 취약한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원유 급등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증시가 어떤 박스권에서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도 한국이 그러한 그 소비 수요적인 원유적인 측면과 연계된 그런 원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원유 가격 급등만이 시장을 어떤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얼마 전에 설명드렸던 LTRO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네. 지난 12월 21일 이후로 ECB에서 3년 만기 1% 장기저리 대출을 무제한적으로 4,890억 유로에 달하는 자금을 풀면서 LTRO 자금이 시중의 유동성을 많이 늘게 되는 효과를 불러일으켰고 이번에 2월 29일에 유로존에서 또다시 LTRO 2.0에 대해서 또다시 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양적 완화의 케이스에도 양적 완화 1탄에 비해서 2탄의 효과가 좀 감소됐던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LTRO 효과도 1탄에 비해서는 2탄이 조금 효과가 감소되지 않느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으로는 그렇죠. 시중의 유동성 확대 조치로 인해 가지고 국채 만기의 어떤 위험성을 많이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수요에 달하는 어떤 수요 대비 공급의 효과가 2탄에서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역시 물리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즉 1차의 지원 시기보다는 2차의 지원 시기. 처음에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한 그릇 먹었을 때보다는 두 번째 공기가 훨씬 더 이제 어떤 효용이 좀 줄어드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번에 금액 자체가 언론에서는 한 1조 유로에 달하는 LTRO가 시중에 공급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최근 내용들을 보니까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정도에 지금 내용이 나왔는데 2천억 유로에서 5천억 유로 정도로 좀 제한적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이터에서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자료를 서베이를 해본 결과로 봤을 때는 한 4,700억 유로가 맥시멈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UBS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이 4,920억 유로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4천억 유로에서 5천억 유로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최근까지 계속 제기돼 왔던 1조 유로에 달하는 LTRO 자금보다는 상당히 좀 적은 규모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5천억 유로 정도가 거의 대부분 그 분석 기관들의 어떤 맥시멈 한계치라고 보여지는데 이 한계를 넘어서는 금액을 제시한 곳은 이제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에서 CNBC를 통해서 발표한 자료인데 5천억 유로에서 한 7,500억 유로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SC 은행을 제한 나머지 대체적으로는 5천억 유로 미만대를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LTRO 2.0은 지난 1차의 4,890억 유로보다 좀 적은 한 3,500억 유로 전후로 아마 제시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비해서는 어떤 투입되는 금액의 규모가 줄어들면 당연히 그 효과도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그동안 그 기대 심리가 증시를 유지시켰던 기대 심리가 상당히 컸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LTRO 자금의 추가 유입인데 이런 것의 기대 심리가 대부분 시장에 반영되어 있지 않냐. 그러면 또다시 기대할 것에 대한 내용들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네네. 시장 자체가 굉장히 답답한 증시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있고요. 적어도 유로존의 GDP 성장률 자체가 2010년도에 굉장히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 보면 최근에 증시에서 커머더티 시장이 급등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유동성 유입의 효과가 어떤 반영될 이후에 어떤 원자재 시장의 어떤 가격 상승을 좀 불러일으켜 나왔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조금 더 2월 29일 LTRO 자금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3월달 유로존에 벌어져 있는 각종 사안들을 점검해봐야 증시의 방향성은 좀 유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LTRO가 이제 시행이 되기 전에는 기대감을 논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LTRO가 시행이 된다면 실제로 시중에 자금이 풀리는 거잖아요. 이에 따른 효과는 분명 나타날 것이다라는 좀 긍정적인 낙관론자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본적으로 이번에 각 은행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조사 자료가 있었는데요. 조사 자료를 보니까 LTRO 자금이 풀리게 되면 유동성에 대해서 캐리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은행들과 네. 또는 LTRO 자체를 아예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은행들 그리고 또는 그 부채 만기의 상환에 LTRO 자금을 활용하겠다 또는 묵묵부답을 얘기했던 4가지 케이스의 자료들이 있었는데 한 7개 은행들은 LTRO 자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했었고요. 예. 한 12개 은행은 일단은 그 묵묵부답으로 일단 커멘트를 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7개 은행 정도가 캐리 트레이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그랬는데 그 7개 은행 중에 5개 은행들은 이탈리아 은행으로 지금 집계가 됐었거든요. 인테사, 쌍팔로라든지 유니크레디트, UDS 같은 그런 은행들이 이탈리아 은행들 7개 중에 5개가 포진돼가지고 의외로 이탈리아 상황이 조금 호전된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될 수 있을 정도로 은행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었지만 전체적으로 LTRO 2.0에 대한 활용 규모를 서베이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호응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 LTRO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올라왔는데, 이제 막상 시행이 되기 직전에는 낙관론보다는 경계감이 더 팽배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나 좀 궁금한데, 사실, 코덱스 금 선물과 관련된 투자 전략을 며칠 전에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 관점이 여전히 유효하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증시가 워낙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대형주에 투자를 하든 중소형주에 투자를 하든 간에 어떤 매수에 진입했을 때 일부 소폭의 상승을 보였다가 또 곧바로 또 하락하는 그런 면모를 보이겠기 때문에 아주 스캘핑 투자를 제외하고는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뭐 투자를 안 하고 조금 관망을 하면서 기다렸다가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투자를 계속적으로 병행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제 생각에는 ETF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중기적으로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금선물 코덱스 금선물 투자를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뭐 소폭 오르긴 했지만 그 오름폭이 뭐 굉장히 한 2%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를 논하기는 좀 어렵지만 적어도 이러한 증시의 답답한 흐름이 3월 말까지 계속된다고 보면 이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ETF 투자가 좀 바람직할 것 같고요. 제가 커머더티 투자에 관련해서는 이미 기존에 설명을 드렸었고 커머더티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해드렸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실제로 금 가격의 상승 움직임이 상당히 나타났었고 구리 가격의 흐름 그리고 최근에 농산물 시장에서도 물론 커머더티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어떤 머티리얼 관련 상품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ETF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ETF 투자가 장점인 이유는 그 거래 비용이 굉장히 적다는 점이 장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답답한 증시 상황에서 오히려 관련 ETF, 원유 선물 ETF라든지 금 선물 ETF 등이 어떻게 대체적인 투자, 뭐 주도적인 투자는 되지 못하겠지만 대안적인 투자로서는 좀 바람직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답답한 증시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잘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길게선 부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